10월 9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XRP 현물 ETF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언제쯤 승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트럼프가 당선되면 내년에 승인될 겁니다. 승인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저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나름 자칭 타칭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도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는 XRP를 비롯해서 암호화폐 현물 ETF가 잇따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XRP 현물 ETF의 실제 출시 여부는 일단 SEC의 지도부가 물갈이가 되어야 된다. 해리스가 당선되더라도 갠슬러가 글쎄요, 뭐 임기를 채울 수도 있겠지만 채우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오전 폴리마켓 상황을 보면 여전히 트럼프가 의미 있는 수준의 리드를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폴리마켓에는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폴리마켓이 일반 여론조사보다 정확한 것 같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일론 머스크 이펙트가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크긴 큰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멘트들 비롯해서 지난 주말에 펜실베니아 유세장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지지 유세를 했잖아요, 같이. 그 이후에 지금 트럼프 관련 주가들 폭등하고 있고, 공교롭게도 그 직후부터 폴리마켓에서도 트럼프가 뒤집어 버리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실제 누가 될지는 뭐 까봐야지 알 수 있는 건데, 지금의 어떤 이런 분위기가 폴리마켓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보면은 상당히 예민하게 트렌드를 반영해 왔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트럼프가 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뭐 모르죠. 봐야 되는 건데, 다만 확실한 건 트럼프가 당선되면 내년쯤에는 XRP 현물 ETF를 실제로 바라볼 가능성이 매우 아주 많이 높아질 것이다. 뭐 이 정도 상황은 충분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욕 디지털 인베스트먼트 그룹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 대선의 영향으로 비트코인은 4분기에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4분기에 긍정적인 가격 움직임을 보였다. 특히 올해는 미국 대선이 있다라는 점에서 더 낙관적이다. 두 후보 모두 암호화폐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보다 우호적이지만 트럼프가 암호화폐 산업에 더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줄 것이다.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4분기에 알트 시즌이 한번 펼쳐질 것 같은데, 제대로 진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그 정도 빵빵 수준의 자고 일어나면 막 일부 알트들 미쳐 날뛰고 있는 그런 수준의 알트 시즌은 트럼프가 당선되면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에는 그 정도 상황은 아니지만 미국 대선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는 완화될 것이라는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최악은 지났다, 이런 정서가 깔리면서 그래도 뭐 반등세는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임팩트의 정도는 무엇보다 뭐 트럼프가 훨씬 더 크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지금 나름 암호화폐 자산 기업들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토니 에드워드라는 양반이, 이 양반 팟캐스트 진행자로도 유명한데, XRP 현물 ETF에 대한 내러티브가 바뀌고 있다. 나는 솔라나 ETF가 더 먼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장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비트와이즈에 이어서 카나리아 캐피탈까지 S1을 이렇게 잇따라서 제출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XRP 현물 ETF에 대한 기관들의 관심, 사실 XRP 현물 ETF에 대해서 기관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라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증명한 존재가 누굴까요? 그레이스케일이죠. 그레이스케일의 XRP 트러스트에 지금 돈이 몰리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기관들은 XRP 현물 ETF에 관심이 있구나. 그 SEC도 무조건 반대는 못할 겁니다. 물론 이제 항소심 소송 이슈가 있어가지고 약간 좀 다른 결을 보일 수는 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 다시 말해서 그레이스케일의 GBTC를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시키고 싶다라는 그레이스케일의 요청을 SEC가 묵인하다가 결국에는 그레이스케일이 빡쳐가지고 소송 가서 그레이스케일이 이겨버렸고, 그게 결정타가 돼버려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지금 출시가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특이사항은 지금 소송 이슈,
소송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특이사항이긴 한데 비슷한 어떤 상황의 반복성도 생각을 해본다라면 SEC가 잇따르고 있는 XRP 현물 ETF를 막연히 뭉개기도 부담스러운 하나의 선례가 지금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도 정리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XRP 호재, 리플 호재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주니퍼 리서치가 선정한 2024 핀테크 결제 어워드에서 리플이 당당하게 또 이름을 올렸습니다. 주니퍼 리서치가 2001년에 설립된 나름 구력이 지금 20년이 넘어요. 구력이 20년이 넘는 디지털 부문 컨설팅 기업인데 여기서 지금 핀테크 결제 어워드의 결제 혁신 부문의 위너로서 리플이 선정이 됐습니다. 디지털 원래 플랫폼으로서는 화웨이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잘은 모르겠는데 모르는 기업들인데 어쨌든 리플이 이렇게 스타트업으로서 혁신 기업으로서 결제 혁신 부문 위너로 플래티넘 위너로 선정이 됐습니다. 외부에서 바라보기에는 참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CNBC 선정에서도 리플이 또 이름을 올렸었고 참 잘 하고 있는데 소송 리스크 하나가 딱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주니퍼 리서치는 작년 5월에 CBDC 경쟁 기업 15곳을 비교 평가하기도 했었거든요. 이걸 리포트로 발표를 했었는데 15개 기업 가운데 1등을 리플로 선정을 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때 경쟁 구도를 설정했던 경쟁자들을 보면 R3, 스텔라, 마스터카드 이런 곳들이었어요. 그래서 마스터카드 제치고 1등 먹었다. 요게 되게 그때 헤드라인이었는데 주니퍼 리서치가 아무튼 이런 걸 잘하는 곳이고 이번에 결제 혁신 부문에서 위너로 리플을 선정했다라는 거 리플 홀더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고 반갑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 SEC는 진짜 바빠요. 크립토닷컴에다가 웰스 노티스를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진짜 이게 확실히 몇 년 전과는 상황이 달라요. 크립토닷컴이 당장 빡쳐가지고 SEC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SEC는 규제 권한을 남용했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말고 거의 모든 암호화폐를 거래 방식에 상관없이 증권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크립토닷컴이 열받아가지고 지금 바로 맞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거래 방식에 상관없이 증권으로 간주하고 있다라는 SEC의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이 거래 방식에 상관없이 이게 지금 리플 소송을 통해서 갈래가 터진 거잖아요. 2차 시장 판매 물량은 증권이 아니다 라는 그런 판례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여서 리플 소송이 지금 여기저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 예전 같았으면은 그냥 바로 벌금 합의를 해버릴 수도 있고 SEC의 어떤 우악스러운 행태가 이렇게 지금 웰스 노티스를 전달받은 입장에서 즉각적으로 항소를 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이런 상황으로 번지지 않았을 텐데 지금 확실히 분위기도 바뀌었고 확실하게 암호화폐 어떤 규제 이슈에 지금까지 SEC가 보여줬던 부분에 뭔가 이게 잡음이 많았구나, 문제가 많구나 이런 점을 새삼 더 느끼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크립토닷컴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거는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SEC의 조치다. 크립토닷컴은 재무부의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 이른바 핀센에서 송금 서비스 업체로 등록이 돼 있고 40여 개 주에서 라이선스를 보유하는 등 미국 규제 준수에 노력을 하고 있다. 상당히 그럴듯하죠. 사실 핀센에 예전에 단속에 걸려가지고 리플도 벌금 냈잖아요. 그러면서 디지털 커런시라는 어떤 지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화폐로서의 지위를 받았는데 SEC가 또 증권이라고 소송을 내서 여기까지 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규제 상황이 되게 정말 어처구니 없이 뒤죽박죽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말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 혁신 기업들만 죽쓰고 있다. 이러니까 미국 밖으로 기업들이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트럼프가 이걸 지금 막겠다
정상화 시키겠다라고 지금 공약을 해버리니까 암호화폐 업계 입장에서 지금 뜨끈뜨끈한 거고, 그런데 이 와중에 SEC가 또 크립토닷컴을 건드렸는데 즉각적으로 SEC를 상대로 소송을 내버린 이런 예쁜 그림이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약간 트렌드가 돼버렸잖아요. SEC가 뭐라고 하면 그냥 아무 소리 못하고 그대로 당하지만은 않겠다 라는 걸 또 대표적으로 보여준 게 코인베이스잖아요. 이번에 리플 항소를 인용하면서 대심제 항소 승인해달라고 요청한 거 우리가 짚어봤던 건데, 아니 대체 증권의 기준이 뭐냐,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할 때 그 기준이 뭐냐, SEC가 하위 테스트 얘기하는데 요거 좀 한번 항소법원 가서 먼저 조금 판결 받고 옵시다. 그거 가지고 소송 진행합시다. 이렇게 약간 호연지기를 펼쳤습니다. SEC 항소가 2차 시장 판매에 대한 하위 테스트 적용을 둘러싼 모호성을 보이고 있다. 더 높은 수준에서 명확히 할 필요 있다. 더 높은 수준이라는 함은 항소법원에서 이걸 먼저 판단을 받고 명확성을 가지고 소송을 진행합시다. 대체 뭐가 기준이 뭔데? 대체 뭐가 증권이야? 되게 지금 암호화폐 업계가 똘똘 뭉쳐서 SEC를 조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리플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이런 거 참 재미있게 느껴지는 포인트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트 시즌 너무 기대가 되는데, 무엇보다 알트 시즌의 직접적이고 굉장히 의미 있는 트리거는 미국의 대선 결과가 될 거기 때문에 일단 10월 말까지 10월과 11월 초를 맞이하면서 비트코인이 잘 움직여주고, 미국 대선 결과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진짜 한번 난리 날 거예요. 아마 연말까지 비트코인 10만 달러 이 정도는 이제 현실 가능성 목표로 충분하다라는 점이 엄청 강력한 어떤 흐름을 가지게 될 겁니다. 알트들도 가만히 있진 않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새로운 고점 만들어내고 살짝 사이드 횡보할 때, 프라이스 디스커버리를 보일 때 이제 알트들 팡팡 날뛰면서 더도 덜도 말고 작년 4분기만큼만 하자, 뭐 이런 생각. 딱 요때 그림이죠. 요때 작년 4분기 요때, 이번에도 요때가 딱 되면 좋겠다. 이거는 지금 알트 시총이에요. 비트코인 제외한 알트 시총 주간 차트인데 딱 그렇게 요번 4분기 마무리하고 내년에 요런 그림까지 시총이 폭등하는 그런 상황 바라보면 아주 많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유동성 확장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게 막연한 희망회로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더 차분히 시간의 힘에 대항하려고 하지 말고 시간을 인내하고 그 인내가 주는 달콤한 열매를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조금 더 개미스러운 겸허한 자세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애쉬크립토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24년에서 2025년 이 강세장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고래들의 움직임에 흔들리지 마. 이제 몇 주만 더 지나면 멋진 펌프가 등장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고래들의 움직임은 마켓 메이커들의 수작질에 놀아가면 안 된다니까. 마켓 메이커들이 지금 시장 흔드는 거는 다 개미들 털어서 저가의 물량 받아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에 흔들리면 안 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멘탈 잡는 멘트 요즘에 많이 주고 있는데, 이 양반이 재미있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멘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의 암호화폐 연구 책임자 제프 캔드릭,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 솔라나 가격이 내년 말까지 5배 상승 가능하다. 이더리움은 4배, 비트코인은 3배까지 상승 가능하다. 반면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에는 솔라나보다는 이더리움보다는 비트코인이 더 나은 수익률을 보여줄 것이다.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비트코인은 내년 말까지 20만 달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에는 아마도 비트코인 정도를 인정하고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 정도에만 좀 인정을 하고 전반적으로 혁신을 지지한다, 요 정도 톤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뭐 트럼프가 당선되면 뭐 그냥 싹 다 난리 나는 거고,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맥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트 대장 이더리움의 흐름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일단 2,500달러 돌파 테스트를 상당히 순조롭게 24시간 동안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이런 얘기를 해요. 이더리움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비트코인 대비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어떤 알트가 이더리움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비트코인도 65,000달러를 돌파하게 될 거라는 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트코인 중에서 일단 이더리움이 힘을 더 받아줘야 되고 잘 가줘야 되는데, 그런데 비트코인도 잘 가게 될 거야.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데이트레이더 앨런 이더리움 주간 차트를 통해서 2022년 6월 이후에 지금 상승 추세선을 따라서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추세선 근처에서 움직일 때마다 대칭 삼각형을 형성한 뒤에 반등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추세선 위에서 삼각형이 형성되고 있다. 곧 반등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2,700달러 위만 올라서 주면 재미있을걸? 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발란체가 참 많이 눌렸습니다. 좀 갈 때가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발란체 같은 프로젝트가 정말 되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되게 응원하는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특정 종목을 응원한다라기보다 아발란체 같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실제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발란체, 뭐 체인링크, 뭐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실물 자산 토큰화 이슈, 그리고 디파이 혁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아발란체, 뭐 체인링크, 이더리움, 리플 XRP, 솔라나 이렇게 실제 혁신을 진행을 하고 있는 뭐 메이저들뿐만 아니라 준 메이저급에서도 이런 종목들이 좀 잘 갔으면 좋겠는데, 다행히도 아발란체가 3데이 차트를 통해서 보면 지금 흐름이 되게 예쁘게 형성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요 상황, 작년 상황이죠. 이게 작년 요때 참 좋았었는데, 그쵸? 상황이 좀 반복될 수 있으면 정말 아주 많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수이가 참 요즘에 재미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엔 또 구글 클라우드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고 해요. 재밌죠? 솔라나도 구글 클라우드랑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이죠. 구글 클라우드 부사장인가가 이런 멘트를 했어요. 수이는 고급 블록체인 기술과 사용자 친화적인 경험을 통해서 헌신해왔다. 이런 헌신은 웹3와 웹2 개발자가 쉽게 수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애플리케이션 제공에 소중한 파트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멘트가 뭐 수이에 대한 장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서 긍정적이기도 하고, 사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웹3와 웹2가 어떻게 공존하면서 블록체인이 가속화될 것인가, 기술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수용화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웹2 기업의 상징인 구글이 웹3의 어떤 굉장히 괜찮은 플레이어인 수이와 협력을 해서 이걸 구현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그림이 지금 담겨 있는 멘트다 라는 점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수이가 잘 가면 세이가 따라가더라 뭐 이런 경우가 또 많으니까, 세이도 전반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 흐름이 또 좋다라고 알렉스 클레이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87일 동안 대형 불플래그, 올해도 됐어요. 불플래그를 형성하고 있고 이제 돌파 준비하고 있다. 중기 목표 0.9달러, 1차 장기 목표는 1.7달러, 2차 장기 목표는 2.6달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잘 가라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네, 뭐 여러 가지 소식들 전해지고 있는데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도 현명하게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